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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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차 응급실 간호사 김은영입니다. 8년차 응급실 간호사 김한솔입니다. 6년차 응급실 간호사 박다소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간호사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의 진행을 맡은 임수경입니다. 앞으로 의료 일선에서 환자분들과 소통하며 건강을 살피는 현직 간호사들을 만나 그동안 들어볼 수 없었던 솔직담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드렸죠. 오늘 주인공 응급실 간호사분들 어서 오세요. 어쩌면 병원 내에서도 가장 치열한 생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약어로는 에머전시룸 ER이라고도 하죠. 선생님들께서는 간호대학을 재학하시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시기를 희망하셨나요? 네. 네. 은영쌤 먼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실습을 할 때 처음 실습으로 응급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과장님, 이제 그때 학생 때도 엄청 어려운 분이셨죠. 이제 과장님이랑 응급구조사랑 이렇게 이제 119를 들어오는데 너무 능숙하게 간호사랑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고 제가 실습을 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게 각 부서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많이 다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조금 화사하고 시끄럽고 조금 밝은 분위기라고 치면 중환자실은 조용하지만 조금 엄격하고 이런 네.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성격에는 응급실 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들어갔던 것 있고, 이제 신규 간호사가 되면서 조금 기대를 했던 건 이제 119 대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남자들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연애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제 꿈이었어요. 그냥 제 꿈이었고, 그냥 응급실 일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재밌고 많은 걸 겪으면서 조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솜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간호학생 실습 때 네. 그 성인 간호학에 응급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이렇게 빨리 응급 처치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응급실을 지원한 계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료진들이 또 응급 상황에서 일을 척척 해내실 때 네. 굉장히 또 멋있죠. 네, 멋있고 믿음도 가고 네, 이런 네. 면이 있죠. 그럼 또 혹시 한솔쌤? 네. 저도 병동 실습도 갔었고 수술실 실습도 갔었는데 응급실에서 실습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1분 1초가 다르게 생명을 다뤄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의사분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빠르게 처치를 해서 환자분들이 좋아져서 웃으면서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해서 나도 응급실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마음 먹었었습니다. 혹시 효진쌤도 한마디 좀. 네. 저는 응급실 지원하게 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조무사로 일을 할 때 네. 분만실에 있었는데, 거기도 특수 파트고 조금 1분 1초를 다루는 상황들이 많은 네네. 곳이라서 이따가 이게 분만에만 한정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특수 파트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꿈을 꾼 게 응급실이었고, 두 번째는 응급실 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와우. 그래서 갔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회식을 근데 그렇군요. 저도 응급실에 회식이 많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섭섭합니다. 그러면 쌤들 응급실 간호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병동 업무랑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무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밤 근무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응급 환자에게 빠른 신속한 간호 처치가 일단 필요하고 저희가 밤과 낮이 다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밤에는 특히 드렁큰 환자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솔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는 뭐 환자분들이 응급실 접수하시면 빠르게 접수를 해서 환자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파악을 한 다음에 뭐 처치를 빨리 도와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환자분들이 빠르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응급실을 갔을 때 보통 보면은 나는 너무나도 급한데 나는 정말 응급 상황인데 일단 접수부터 하고 오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응급실에서 하는 그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너무 급한 환자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응급실에 급하게 왔는데 접수부터 하게 만드냐 하면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제가 응급실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을 왕왕 봤거든요. 제가 아파서 갔을 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대부분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중에 중증 환자분들은 안 계세요. 아. 대부분 경증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일단 접수를 해야 저희가 환자 파악을 하고 네. 응급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증도 환자 분류거든요. 네, 외래나 이런 곳은 그냥 접수하는 순서대로 환자를 음. 봐주지만 응급실은 그거를 5단계로 분류를 해서 제일 응급한 환자부터 해서 경증 환자까지를 파악한 다음에 순서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렇죠, 쟤를 먼저 그렇죠, 보냐 그렇죠. 하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중증도가 낮고 엄청 경증인데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TV 같은 데도 보면 뭐 진짜 완전 심근경색이나 이런 할머니들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갑자기,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갑자기 넘어가는데 앉아주시고. 진짜 뭐 손가락 하나 베어온 사람들은 엄청 목소리 크게 내가 제일 아픈데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그런 컴플레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원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은 그 어려움이 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병동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제일 좋은 거는 임기 시간이 짧은 거. 아,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저희도 이제 왜냐면 임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실히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네,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짧은 거는 저희가 그때 들으면서 이제 빨리빨리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환자를 더 빨리 처치할 수 있고 편할 때도 저희끼리 서로 편하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조금 확실히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때는 음주 상태인 환자들이 너무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솔직히 저희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조금 손을 휘두르면서 조금 맞을 뻔한 적도 많고 확실하게 맞은 간호사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듣기도 네. 했고 물론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은 없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 역시 응급실이 위험한 부서긴 하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끼긴 해요. 그런 거 보면. 네. 그리고 다른 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일단 응급실 장점은 일단 특수부서 수당 네. 이거 나오는 거 일단 좋고 그 다음에 환자 순환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뭐 약간 진상 환자분들이 있을 때도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드렁큰 이런 취객 환자들 그 욕설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뭐 폭언은 그냥 139 그런 환자 응대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효지 쌤도 한번.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는 나랑 맞지 않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환자를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지 않아도 되는 거. 병동은 내가 갔다 와도 이 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계속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싫다 해도 퇴근하면 돌아오면 없습니다. 그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 단점 또한 비슷해요. 일단 최전방이고 제일 아플 때 오다 보니까 119한테는 그렇게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뭐 저희랑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이제 통증이 조절되고 나서 병동에 올라가시면 그렇게 또 선한 분들이 되는데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까칠할 수가 또 없거든요. 네. 그게 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솔쌤도 응급실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모든 뭐 부서도 전문적으로 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파트긴 하지만 응급실은 이 한 파트에 국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환자를 케어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질병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은 매우 바쁘고 항상 배가 고픕니다. 일을 하면 당이 떨어져요. 네, 그게 큰 단점입니다. 진짜 맞아요. 그렇군요.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면서 말씀대로 응급 상황도 많이 놓이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런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이제 내 나름으로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극복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체로 이제 병원 쌤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거나 확실히 네. 이야기를 해야 풀리더라고요. 네. 근데 일할 때 당시에는 화가 났던 일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병원 쌤들은 아 그럼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환자가 오늘 왔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왜 약간 이러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밖으로 뭔가를 표출하고 네, 맞아요. 얘기를 약간 하는 게 좀 맞죠. 우리 같이 동료들이 제일 우리 일하는 힘든 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게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죠. 네, 그리고 선생님. 저희도 그 다음번 근무자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때 있었던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쉬는 날에 하루 종일 잠만 자거든요. 좋습니다. 잠자면서 일단은 그 약간 힘들었던 상황을 잊게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날은 이제 조금 운동하면서 체력 그냥 기르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효진 쌤은요? 저는 일단은 성격상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도 이제 나가면 조금 까먹는 스타일이기도 아 하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하자면 좀 술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 한 번 하면서 그냥 술 한 번 먹고 뭐가 됐든 또 말로 푸는 거겠죠. 네, 그것도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솔 쌤 어떻게 푸세요? 저도 좀 성격이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30분 전에 그런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30분 뒤면 워낙 응급실이 바쁘고 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금방 또 까먹어요. 그리고 뭐 집에 가서 혹시라도 뭐 생각나더라도 에이씨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보 넘겨버리고 그리고 너무 막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저도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해서 풀어버리는 네,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되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한 번씩 저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집에 가서도 한동안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잊어버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도 계속 떠오르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잊혀지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인데 건강하게 잘 푸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응급실은 아마도 굉장히 약간 임팩트가 다른 것보다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 응급실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힘들었던 일? 힘들었던 건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제일 많은 겪은 게 이제 CPR을 하다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주사가 다 들어갔다 주사를 빼주세요. 뭐 우리 애가 아픈데 왜 이렇게 진료를 안 봐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네. 그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CPR 자체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자체는 한 손 한 손이 이게 5명이 붙든 6명이 붙든 한 손 한 손이 엄청 중요해요. 네. 과장님이 환자분이 1분 2초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약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손이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CPR이 온다 하면 모든 상황을 끝내고 그 환자한테 일단 올인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환자한테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조금 이거를 다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본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1순위고 일단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분들이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환자를 먼저 첫 번째로 처치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환자분들께서 왜 내가 먼저 하는데 왜 나를 먼저 안 봐줘요? 주사가 다른데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빼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는 솔직히 너무 거기서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 빼는 건 솔직히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네. 가서 바로 뺄 수는 있지만 좀 더 그러니까 위험한 환자가 있고 그 환자가 조금 우선순위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조금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응급실은 굉장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중한 곳인데 사실 이런 일이 병동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저희 바로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병동에서도 이제 CPR이 터지니까요. CPR이 터지는데 이제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사를 빼달라.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제 양해를 일단은 저희는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위급한 환자가 있으니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병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 특성상 이제 하고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나는 이게 제일 급한데 그쵸. 내가 항상 제일 급한데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역지사지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안 겪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혹시나 세상 살면서 내가 CPR을 뭐 안 당하면 너무 다행이지만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듣고는 드네요. 선생님. 전 최근에 있었던 네. 어떤 말해도 되는 거죠. 어떤 환자분이 한 번 오시긴 하셨는데 이제 음주 상태로 오시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응급실에 과장님이 한 번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환자분 뭐 기본 혈압이라던가 측정하고 이제 침대에 조금 눕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분, 10분 뒤에 갑자기 환자분께서 나는 진료 이제 과장님이 이제 뒤늦게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뭐 주사를 맞으려고 저희 쪽에서 이제 주사 처치를 하려고 한 도중에 환자분께서 나는 진료 본 적이 없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진료냐? 돈 못 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대로 원무과로 보내기에는 원무과에는 안에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보호자분도 옆에서 나는 진료한 거 본 적이 없고 과장님이 누구냐? 과장님 온 적도 없다. 이제 저랑 과장이랑 같이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환자분께서 수납을 하고 가시긴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솔직히 조금 많아요. 대체로 이제 응급실 과장님들이 저희랑 옷을 조금 같은 걸 입는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언제 과장님 진료를 받냐? 나는 본 적이 없다. 내가 돈을 왜 내냐? 그리고 주사를 저희가 줬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이런 주사를 맞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실이 이제 음주하시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하면 네. 솔직히 저희도 조금 힘들게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환자분이라고는 하시지만 저희보다 키 크고 덩치 큰데 술까지 많이 마셨고 협조가 안 돼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옆에서 2-3명이 잡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그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효진 쌤이 굉장히 지금 하실 말씀이 여기 가슴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런 환자들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깨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네, 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주치 환자분들 때문입니다. 그죠. 제일 힘든 거는 확실히 주치 환자 네. 에피소드도 주치 환자가 제일 많고 네네네. 힘든 점도 주치 환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는 힘들었던 점이라기보다는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겼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응급실에 근무하다가 이제 여자분이었어요. 젊은 여자분. 응급실에 오셨는데 자리에 누워 계시고 주사도 맞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응급실 특성상 주치 환자나 이런 분들은 일단 낙상의 위험이 엄청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화장실 가시거나 할 때 말고 뭐 보호자 동반해서 화장실 가시거나 아니면 침대 잘 못 내려오게 하는데 네. 환자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 뒤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죠? 어디 가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죠?
아 이상한데 느낌이 조금 그 촉이 있잖아요. 촉가 갔어요. 촉 갔는데 있습니다. 우리 촉 있습니다. 화장실에 없어요. 화장실에 역시나. 그래서 하는데 뭐가 버시락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옆에 봤더니 수액 창고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바시락거려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여자분이 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떡해. 똑똑 여기 문 좀 열어보세요 하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숨기면서 괜찮아요.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 또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환자분 잠시만요. 좀 하고 억지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환자분이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 우리 적출물 박스 네.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변을 아이고야. 넣어놓고 그 젊은 여성분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는 그럼 또 저희가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 좀 저희가 진짜 그런 변이나 소변을 치우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여기 처치하러 온 간호사인지 와. 한 번씩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병동에는 여사님들이 물론 뭐 나이대 때는 안 계시지만은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저희가 얘기하면은 이제 치워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응급실은 쌤들이 저희가 치워야 그러니까 야간에는 아. 여사님이 안 계시는데 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야간에 일어납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네요, 진짜. 맞습니다. 다솜 쌤 한번. 근데 저도 비슷해요. 항상 이제 힘든 에피소드는 항상 드렁큰 환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드렁큰의 이제 뇌출혈 환자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네. 이제 주사 놓는 행위부터 이제 몸부림, 뭐 음. 손이 올라온다든가 뭐 CX 같은 이제 욕설은 그냥 네. 기본이고 이제 환자분이 좀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침대에 내려와서 기저귀 차고 이제 기저귀를 뽑고 소변을 보시려는 행동을 하신다든가 이제 그런 남자분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실 때는 저희가 되게 여자 간호사로서 되게 당황스러운 적도 많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드렁크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신 분인데 네. 술까지 취하시면은 너무 우리가 너무 진짜 힘들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한솔 쌤은 어떠세요? 저도 힘든 일이 참 많은데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보통 교통사고를 저희가 TA라고 불러요. 네. 네, 주치자에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제 차 사고가 나셔가지고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이제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이제 거기서 흡연을 한 거예요. 병원 안에서.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밑에 선생님 혹시 밖에 환자 좀 봐주실 수 있냐? 그래서 나갔더니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좀 협조를 좀 구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욕을 하고 네가 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빨리 뭐 엑스레이를 찍던지 주사를 맞고 얼른 귀가를 하셔라.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불만을 품고 네. 거기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올라가서 저를 발로 차고 막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보안요원님이 그래도 마침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이제 제지를 하고 또 진료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이제 귀가를 시키고 내일 이제 아침에 다시 뭐 응급실로 오시던지 뭐 외래로 와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밖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저한테 와서 머리에다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살짝 갖다 대고 누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건 맞으면 죽겠구나 해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네. 네,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태권도 선수도 막 다행입니다, 하고 해서 선생님. 네, 네. 그래서 피해서 환자를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제압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예. 제압을 또 같이 도와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시점에 한솔 쌤이 계셨던 게 천만 다행인 거 아닐까요? 저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근데 또 그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학교라고 하죠. 네네네. 이제 학교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예. 네, 다시 또 이제 다시 입학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 정도면은 경찰을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면 그렇죠. 네, 그렇죠. 경찰분들이 출동하는 일도 혹시 많은가요? 근데 빈도적으로? 생각보다 경찰분들이 그렇게 일찍 도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한 데서 이게 바로 도착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저희가 그 사이 동안 환자를 응대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그때 이제 폭행이라던가 뭐 물건이 깨지거나 아니면 진짜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그때 조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맞아요. 뭔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 조금 정리되면 그때 네, 경찰이 맞아요. 오시네요. 네,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너무 위험한 일이 많네요, 정말로. 음. 아, 그렇네요. 너무 참 어려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래도 보람차고 사명감이 조금 진해지는 일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은 환자를 뭐 지금 잠깐 보고 퇴근하면 안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특정한 질병 때문에 응급실을 뭐 매일 아니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는 환자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한 7년째 보고 있는 환자가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은 이제 말하는 시저라고 하는데 네, 네, 네. 발작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 계속 받고 있는 환자인데 뭐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뭐 약을 제대로 먹어도 이렇게 시저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7년째 보고 있으니까 이제 보호자분도 저희를 되게 신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환자가 이제 7년 동안 뭐 8년 동안 이렇게 주사를 계속 맞으면 IV 루트가 거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좀 자주 보는 환자니까 이 환자는 이쪽에 뭐 IV 루트가 있다. 이쪽 IV 루트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게 일단 파악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뭐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IV를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IV를 한 번만에 성공을 해서 이제 수액을 처치를 해서 이제 그런 경련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보호자분도 그게 되게 감사했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 혼자서 뭘 해줄까 이러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때는 휴무 날이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 이름 앞으로 택배가 왔다. 내 앞으로 택배가 올 일이 없는데 무슨 택배가 왜 왔냐 해보니까 이제 그 보호자분께서 이제 응급실 선생님을 감사하다고 이제 먹으라고 라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네. 밥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쁘면. 근데 또 라면은 또 한 3분 있으면 빨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 선생님들이 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호자분들 이게 뭐 환자가 안 오면 좋겠지만 또 오시게 되면은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게 되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응급실에 그렇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은데 참 너무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셨고 또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모두 다 잘해주셔서 다 잘하셨지만 네. 정말 마음이 좋으셨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는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들이 가거나 입원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100년 세대라서 그런가 나이 많으신 분들 엄청 많아요. 99세,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많은데 뭐 그냥 주사 맞고 가시더라도 가실 때 손자 손녀에게 하듯이 그냥 고마워, 뭐 고마워요, 뭐 아가씨 덕분에 안 아프고 가요, 간호사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물론 욕 듣는 부분도 많긴 한데 그런 네. 얘기를 하나 들으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질 정도로 딱 진짜 울컥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죠. 다솜쌤은 어떠세요? 저는 가장 솔직히 보람 있었던 거는 사실 응급실이다 보니까 CPR 네. 가장 보람 있고 특히 저희 부모님 동년배 이제 환자분들이 만약에 실려 오시게 되면 그때 좀 감정이입이 좀 돼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 그때 되게 엄청 뿌듯하고 네,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분하고 대비가 안 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맞아요. 이제 아이가 있는데 저희 병동에 아기들이 입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아기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막 울고 막 열이 나고 자꾸 막 이러면 근데 지금은 입원하면 너무 안쓰럽고 엄마 마음이 또 되더라고요. 효진 쌤은 또 어떠세요? 저는 뭐 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네. 뭐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실려올 때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네. 그 골든 타임 안에 뭔가 해결이 돼서 일단은 뭐 뇌경색이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든지 네.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시는데 그 골든 타임을 잘 지켜서 와가지고 저희가 뭐 약을 쓰고 시술을 들어갔을 때 그 이제 손발에 힘 들어가는 걸 모토라고 하는데 그 모토가 돌아오고 발음이 정확해지고 하면 이게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을 뻔한 사람들을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처치를 해서 그런 게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그쵸, 좀 그쵸. 편안하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할 때 또 보람을 느껴요 진짜. 맞습니다. 한솔 쌤. 네, 저는 그때 이브닝 근무 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자가 되게 많았었어요 응급실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으면 이제 굳이 환자들한테는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이제 침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주무시는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 뭔가 느낌이 세.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눈을 뜬 채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얘기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펜라이트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펜라이트로 이렇게 동공을 비춰보니까 동공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를 빨리 눕히고 여기 CPR 터졌다 얘기해서 빠르게 CPR 준비를 해가지고 환자분이 2분인가 3분 만에 의식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정말 예, 다행입니다. 말도 하시고. 네. 근데 보호자분도 없어서 참 안 좋은 상황이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잘 캐치를 해가지고 환자분께서 살아나시고 말도 하시고 해서 정말 보람차고 집에 가서도 내가 응급실에서 일을 하게 돼서 정말 보람차고 기뻤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 정말 많네요. 이제 짧은 순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를 지원하고 싶은 간호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뭐 저희 병원에도 이제 신규 간호사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만 보통 물어보면 응급실에 대한 로망이 정말 많더라고요. 병동도 병동이지만 보통은 남자 간호사들도 그렇고 여자 간호사들도 그렇고 요새는 또 응급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혹시 응급실을 지원하고 싶은 학생 간호사들에게 기본적으로 뭔가 필요한 역량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선생님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 응급실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이 좀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 간의 의사소통도 정말 중요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이런 팀워크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손발이 맞아야 맞죠?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효진 쌤은요? 저도 일단은 엄청 이렇게 하나하나 엄청 꼼꼼하게 천천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성격이 원래 성격이 네. 조금 정확하지만 이렇게 손발이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응급실에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다음 필요한 거는 뭐 모든 간호사들이 그렇겠지만 인내심. 네. 내가 이걸 적응하기까지의 인내심. 인내심. 작은 실수도 조금 응급실은 크게 와요. 맞습니다. 뭐 내가 정말 작게 실수한 거지만 이제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내 작은 실수 하나로 이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될 뻔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이제 멘탈 네. 잘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걸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심장 강심장. 강심장 네. 강단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 다 중요하고 근데 일단 내가 뭐 병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이 회사를 들어가든 뭐 이 병원을 들어가든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그 마음 먹었던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인내심 가지고 실수하더라도 뭐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항상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각자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시다면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선생님들? 일단은 한솔 쌤. 네, 네.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저는 일단 다른 파트는 제가 적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또 응급실에서 일하면 되게 보람찬 일도 많고 네.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 뭐 훌훌 털어버리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응급실에서는 계속 쭉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네.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약간 중환자실 수직 간호도 배워보고 싶은 네. 생각이 있고 좀 더 임상 경력을 쌓고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30대 안에는 무조건 저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유럽 여행. 대사필이, 간호사 대사필. 계속 하다가 여행을 못 가요. 효진 쌤은요? 저는 일단은 지금 계획은 일단 저도 응급실 아니면 다른 파트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규 간호사 때 응급실이 원티드였거든요. 근데 병동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반나절 딱 일하고 응급실 안 보여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병원 갈래요. 예. 한 거예요. 그만큼 좀 원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응급 전문 간호사 이제 위에 서울권은 벌써 응급 전문 간호사들이 무조건 상주를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직까지 부산권에는 그렇게 응급 전문 네. 간호사가 많이 없어서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기 지기 전에. 전에 빨리 후딱 갔다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애도 있고 일도 해야 되고 그것까지 제가 이제 병행을 할 기회가 온다면 일단 응급 전문 간호사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은영 쌤? 저는 사실 전 응급실을 지금 6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병동도 조금 뭐 도우러 가본 적이 있었고 중환자실도 가본 적은 있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일하는 스타일이라거나 일하는 분위기라던가 그 공기 자체는 솔직히 저는 응급실 너무 마음이 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 선생님이 욕심은 안 내요. 그치만 저는 그냥 여기 계속 응급실을 일을 하면서 그냥 어떤 신규 간호사가 와더라도 여기는 너무 재밌고 좋은 분위기의 응급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응급실로 분위기를 솔직히 만들고 싶어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들 즐거운 분위기로 힘들더라도 그냥 아 그래도 오늘은 보람찼네, 오늘은 재밌었네,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했네 이 정도의 그런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 응급실로 다니고 싶은 계획이에요. 만드는 건 평생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평생 만들면서 있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겠습니다. 근데 쌤들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응급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 네, 이게 일이 힘든 거는 사실 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고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모든 뭐 어떤 뭐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린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이제 잘 지내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응급실은 4분밖에 제가 안 봤지만 너무 화기애애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 응급실. 생사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하루를 응원하며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응급실 간호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